처음 배우죠? 지수. 일단은 볼게요, 지수.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가 뭔지 알고,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긴 해요. 그쵸?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은, 거듭 제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거듭 제곱. 뭐 가장 기본이 되긴 하지만, a 곱하기 해서, 곱하기 a. 이걸 이제 n개 했다.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a의 n제곱 이렇게 얘기하고, n을 지수라고 하고 a를 위치라고 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거듭 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a 제곱, a 3제곱, a n제곱.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거듭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거듭 제곱은 그냥 뭐, 자꾸 곱했다, 여러 번 곱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거듭 제곱근이야. 거듭 제곱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곱근 들어봤죠, 제곱근? 그러니까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는,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뭐, n제곱근,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A라는 거는 이제 실수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이제 N은 이 이상의 자연수라고 할게요. 여기서 N은 이제 자연수의 원소다.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했을 때, N제곱해서 A 되는 수. N제곱하여 A 되는 수.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A의 N제곱근 이렇게 얘기할 거야. N제곱하여 A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 그럼 N제곱해서 A 되는 수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X의 N제곱의 A. 얘를 만족한 X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N제곱해서 A 되는 수. 이 X를. 얘 만족하는 X. 이거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럼 거듭 제곱근은 뭐라고?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해서 이제 거듭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8에 세제곱근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얘도 다 적으시면 됩니다. 얘도 다 적으면 될 것 같아. 이제 8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8 되는 수, 이게 8의 세제곱근이죠, 그쵸? 그럼 세제곱에서 8 되는 수는 우리가 이제 x 세제곱은 8, 얘를 풀면 되잖아, 그치? 몇 개 있어요? 얘 근은. x 세제곱은 8이다. 근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그쵸? 어떻게 3개가 돼요? 8 넘기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2랑. 인수분해하면 x-2.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야. 인수분해 어떻게 해? x-2, x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더하기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근이 뭐하고 뭐야? x는 2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루트 마이너스 3 우리가 뭐라고 써요? 루트 3i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8의 세제곱근은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2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제곱근 8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세제곱근 8 이거 우리가 읽을 때 세제곱근 8이다 이렇게 읽어줘요. 세제곱근 8도 우리 앞에 이제 근호 같은 경우도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제곱근 같은 경우 이제 3을 쓰는데 이게 2의 3제곱 되고 3 이렇게 만나면은 2가 된다는 성질을 나중에 말할게요.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16의 4제곱근 하나 더 해볼게요. 16의 4제곱근. 네, 4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4제곱해서 16 되는 걸 이제 4제곱근이라고 하니까 x의 4제곱이 16이다. 얘를 만족한 x가 x의 4제곱근이다 이런 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0. 얘 근을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얘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죠? 그럼 근이 어떤 게 있는 거야? x는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수인 거는 2하고 마이너스 2인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허수인 거 두 개가 있고, 얘는 실수인 거 하나에다 허수인 거 두 개인데, 여기서 2가 이제 뭐가 되냐면, 4제곱근 16, 이게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4제곱근도 마찬가지야. 밖이 이제 4제곱근이라고 할 때, 안에가 이제 4제곱이면 얘랑 만나서 2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2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제곱근은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n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n개가 존재한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실수인 게 몇 개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A의 n제곱근. 이제 실수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실수인 경우. A의 n제곱근은 x의 n제곱이 A를 만족하는 x의 개수. 이게 A의 n제곱근이라고 했는데 x의 n제곱은 A다 A의 근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앞에서 한 거는 x의 n제곱 빼기 A는 0 이거의 근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근을 구할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근을 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는 y는 x의 n제곱하고 y는 A 교점의 x좌표 A 교점의 x좌표 얘가 이제 근이 되는 거잖아. y는 x n제곱하고 y는 a의 교점의 x좌표가 x n제곱 a다 얘의 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y는 x n제곱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y는 x n제곱은 y는 x의 제곱은 이렇게 그리고 y는 x 세제곱은 어떻게 그릴까? y는 x 세제곱은 뭐 배운 적은 없지만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 제곱하면 다르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한번 해보자. n이 짝수일 때 y는 x n제곱하고 y는 a하고 교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y는 x의 제곱은 어떻게 그래요? y x제곱은 이제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0.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여기 이제 y는 x제곱. y는 x의 4제곱은? y는 x의 n제곱 그릴 건데, 이게 만약 4라고 해봐. 4라고 하면 0 넣으면 0이죠. 1 넣으면 1이죠. 2 넣으면 16. y 넣으면 16. 좌우 대칭하게 그려지겠죠? 만약에 y는 x의 6제곱이면 0 넣으면 0, 1 넣으면 1, 그 다음에 2 넣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y는 x의 n제곱일 때 n이 짝수는 다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 알겠죠? 이런 형태로. 그럼 얘하고 y는 a하고 교점의 x좌표가 이제 근이 된다면서 그럼 a가 0보다 크면은 y는 a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는 y는 a가 이렇게 돼요. 그럼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두 개라는 게 무슨 얘기야? 실근이 두 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냐면은 a가 0보다 클 때는 두 개야, 두 개. 이 실근, 이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n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제곱근은 이제 루트 a 이렇게 표현하잖아. n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한다. 근호 앞에 작게 이제 n이라고 쓰는 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n제곱근 a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좌우 대칭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n제곱근 a.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두 개가 있어. a가 0보다 클 때는.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y는 a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교점이 지금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하나? 교점이 하나 있어. 그럼 실근이 하나야. 그럼 n제곱근이 하나 있다 이런 얘기지. 얘는 뭐? 0.
0의 제곱근이 0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양수의 제곱근 할 때 양수의 제곱근 2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인데 n제곱근 해도 2개라는 거야. 2제곱근, 4제곱근, 6제곱근, 8제곱근 다 마찬가지로 실수인 거는 2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a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실수인 게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3의 4제곱근 하면은 몇 개 되는 걸까? 3의 4제곱근. 예를 들어서 3의 예를 들어서 3의 4제곱근 이렇게 물어봤어. 짝수죠. 양수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 하면 몇 개 되는 거야? 양수의 짝수 제곱근 하면 2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개수가 몇 개야? 2개. 그 2개가 뭐하고 뭐라고? 4제곱근이니까 4제곱근 3. 이거하고 마이너스 4제곱근 3.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의 6제곱근 이렇게 물어봤어. 얘는 몇 개? 없어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무조건 없단 말이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실수인 거 얘기하는 거야. 실수인 거.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빵개. 없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0의 2제곱근은 0의 2제곱근은 어떻게 되는 거? 1개. 그게 뭐 되는 거? 0. 실수인 거는 이렇게 딱 정해질 때야 이거야. 짝수 제곱근일 때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0의 짝수 제곱근은 1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 A의 n제곱근은 몇 개야 그냥? A의 n제곱근 몇 개냐 물어봤을 때는? n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n제곱근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n개야. 근데 실수인 게 몇 개냐고 하면은 짝수냐 홀수냐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땐 2개, 0일 땐 1개, 음수일 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n이 홀수일 때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x의 세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x의 세제곱. 그냥 y는 x의 n제곱인데 n이 3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일단 0 넣으면 0이죠. 0 넣으면 0 여기 지나고 1 넣으면 1 마일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8 3 넣으면 27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계속 증가하게.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이제 양의 부분 일부랑 좀 비슷하게. 그거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 이쪽에서는 마일 넣으면 마일, 마이 넣으면 마8, 마3 넣으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칭되는 거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되게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이게 y는 x의 세제곱을 그린 건데 5제곱이나 7제곱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5제곱이라고 해봐. 0 넣으면 0, 1 넣으면 1 이거 똑같잖아. 아까 2 넣으면 8이었는데 5제곱이면 2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 32 이렇게 되는 거.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뿐이야. 좀 더 날씬하게. 그럼 7제곱, 9제곱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하고 싶은 거야? y는 a하고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럼 a가 양수일 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있을 때 a가 0보다 크면 실수인 거 1개.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쓴다고? n제곱은 a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 실수인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가 뭐 되는 거? 여기 x좌표가 n제곱은 a 이렇게 된다고. n제곱은 a. 한 개밖에 없네요. 아까 2개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1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다.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1개다. 그게 n제곱근 a고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n제곱근 a랑 마이너스 n제곱근 a 절대값으로 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a가 0이면은 1개네요. a가 0인가 1개. 얘는 0. 이것도 그냥 n제곱근 0이죠. n제곱근 0.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여기서는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었어. 근데 a가 음수일 때도 교점이 생기네요. 이렇게. a가 0보다 작을 때 1개. 그러면은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1개인데 그 1개가 뭘까요? n제곱근 a가 될까?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될까요? n제곱근 a가 될까?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될까? 여기 n제곱근 a, 여기 뭘까? 그냥 n제곱근 a가 돼요.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a랑 이 a랑 좀 다른 상태니까. 알겠어? 여기도 n제곱근 a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3제곱근 자 봐봐. 3제곱근 마이너스 3에 3제곱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3제곱근이고 안에가 음수잖아 지금. 그쵸?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3제곱근 마이너스 3이 뭐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수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하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제곱은 마이너스 27이라는 거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그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그냥 안에가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표현할 때도 마이너스 n제곱은 a라고 하면은 이 안에가 마이너스라서 음수인데 마이너스 또 붙으니까 양수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세제곱근에서 a가 음수는 알아서 음수가 되는 거야. 밖에 마이너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주의해주세요. 마이너스 안 붙이다라는 거.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a의 n제곱은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그냥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때, a가 0보다 클 때. n이 짝수, n이 홀수. 자, n제곱근부터 한번 해볼게요. n제곱근. 짝수일 때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짝수일 때 a가 0보다 크면 두 개죠. 그게 뭐하고 뭐다? n제곱근 a랑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가 있다. 0일 때는 0 한 개, 음수일 때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 0일 때는 0 여기 때도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a가 음수라서 음수 되는 거 알아서 이렇게 화면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거듭 제곱을 배웠으니까 거듭 제곱근의 성질 한번 갈게요. 거듭 제곱근의 성질. 양수인 경우만 할게요. A, B. 근호 아니 양수인 경우 하고, 그 다음에 M에는 2, 2, 3, 4에서.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n제곱근 a에 n제곱 이렇게 됐을 때. 이 n제곱근 a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n제곱해서 a 되는 수죠. 그럼 내가 n제곱을 했어. 그럼 뭐 돼야 돼? a가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 루트 a 이거 밖에서 제곱하면은 무조건 뭐예요? 이거 무조건 뭐죠? 이 결과 뭐예요? 이건 a죠? 여러분 고민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다. 이거 얼마야? 절대값이. 얘는 절대값 a죠. 이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야. 밖에서 제곱하는 거는 왜 a냐면은 이거 자체가 뭐야? 제곱하면 a 되는 수. 루트 a가 제곱하면 a 되는 수. 그 제곱을 했어. 그럼 a 돼야 되는 거지. 이 안에서는 얘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이렇게 따지는 건 안에서 제곱할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자체가 n제곱은 a야. 그럼 n제곱하면 a 돼야죠. 이거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합칠 수가 있다. n제곱근 a, b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 뭐 증명은 간단해요. 뭐 전체 제곱하면은 a, b 되는 거고 전체 제곱하면 a, b가 되는데 얘는 지금 a하고 b가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곱근에서는 여기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 언제 안 됐죠? 안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 우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하면은 루트 a, b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수하에서 생각해봐, 수하에서.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a, b가 양수니까 이게 가능하지. 만약 a, b가 음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럼 a, b가 음수라고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걸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아. 그럼 이제 저 식이 안 되는 걸까?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걸까? 이렇게 해야 될까?
짝수일 때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n이 짝수. 그러니까 2, 4, 6, 8, 10 이럴 때, n이 짝수일 때는, n이 짝수면서 a가 음수, b가 음수. 이거일 때는,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를 곱하면은, n제곱근,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거. n제곱근 a, b. 일단 n이 짝수라는 거 우리가 2일 때는 안 된다는 거 알았죠? 4일 때, 6일 때, 8일 때 마찬가지로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 n이 짝수고 음수일 때는 4 이상의 짝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4, 6, 8일 때도 이게 성립하는데 우리는 제곱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이제 제곱일 때는 음수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제곱이 아니라 4제곱, 6제곱, 8제곱일 때도 된다라고 알아주세요. 특히 우리 제곱일 때만 나올 거야, 문제는.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안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냥 봐봐. 세제곱근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그냥 합치면 어떻게 되죠? 세제곱근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양수라고 그랬어, 음수라고 그랬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면서 음수라고 그랬어요, 음수. 그쵸? 이것도 음수죠, 음수. 그럼 음수하고 음수 곱하면 뭐 돼야 돼? 양수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일 때는 음수 곱해도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참으면 안 돼? 졸리지? 그래서 이건 언제만, 짝수일 때만. 그러니까 이제 3, 5, 7, 9 이런 홀수일 때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야. 거기 그냥 문 닫아줄래? 쉬는 시간에 달라가지고. 자, 세 번째. 중요해요.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 세 번째.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이제 밑에 양수일 때는 그냥 합치면 돼요. 근호 아니 양수일 때는 b분의 a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도 언제 안 될까? 일단 n이 짝수면서 그러니까 제곱근 한번 생각해봐. 제곱근일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언제 안 되지? b가 음수, a는 양수. 여기 는 붙여도 사실 상관없죠. 는 붙여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0일 건 제외하고 할게요. b가 음수, a가 양수일 때는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붙여서 n제곱근 b분의 a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분모 음수일 때는 n이 짝수인 경우, 짝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근데 사실 문제는 제곱근밖에 안 나온다.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 음수에 대해서는 제곱근밖에 문제가 안 나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어쨌든 그거라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정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자,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나오면, 이 m제곱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양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루트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거나 루트 2의 세제곱이랑 똑같잖아. 이거의 성질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n제곱근으로 확장돼도 된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째. 중요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제곱근 한 다음에 n제곱근 이렇게 두 번을 근으로 씌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mn제곱근 a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mn제곱근 a. 그러니까 세제곱근 한 다음에 제곱근 했어. 그러면 이제 6제곱근 a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6제곱근 a를 할 수 있고 다시 자리를 바꿔서 n제곱근 m제곱근 a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다시 n제곱근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 이제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을 mn제곱 하면 돼요. mn제곱. 그러면 여기다 이제 내가 mn제곱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m제곱 하면 근호 하나 없어지고 n제곱 하면 또 없어지는 거겠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체에다 mn제곱 하면 그냥 근호 없어지는 거고. 여기 mn제곱 하면은 n제곱 없어지고 n제곱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은 양면에 이제 mn제곱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성질.
n제곱근 a의 m제곱이 있는데 여기에다 2를 곱하면 여기에다 2를 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뭐 np제곱근 a의 np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p가 곱해져 있으면 p를 약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성립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굳이 증명한다면 예를 수출을 해볼게요. 이 np제곱근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n제곱근의 p제곱근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고 a의 np제곱은 a의 m제곱의 p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a의 m제곱 p제곱이니까 너랑 만나서 없어지면 얘가 다시 어떻게 돼?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를 곱해져 있으면 없앨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근호 안에서 n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다 근호 밖에서 하는 거 했었고 이제 a, b가 양수인 것만 했었는데 지금 a, b 양수인 것도 없고 a가 양수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n이 짝수일지 몰라 이런 상태예요. 그럼 n제곱은 a에 n제곱 하면은 결과가 뭐가 돼야 될까? n이 짝수 이면은 이제 절대값을 붙여야 되겠죠? n이 짝수이면은 절대값 a 이렇게 된다.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 a를 해야 되고, n이 만약에 홀수면 어떻게 돼요? 홀수.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나온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여태까지는 이제 제곱근이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세제곱근은 이렇게, 네제곱근 이렇게, 오제곱근 이런 식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거야. 연습 몇 개 해볼까?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2에 세제곱 이렇게 하면 이거 뭐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세제곱. 세제곱근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라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수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수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세제곱. 얘하고 얘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홀수일 때 그냥 만들었어. 얘가 뭐예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뭐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안에가 음수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일 때는 얘가 음수라도 그냥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홀수 제곱근일 때는 음수에 세제곱했을 때 음수 그대로 나온다는 거 중요하다. 근데 이제 네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제곱근 마이너스 2에 네제곱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2도 뭐든 간에 밖에서 n제곱 하면은 무조건 안에 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네제곱근 마이너스 2가 뭐야? 네제곱근 마이너스 2. 네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수잖아, 말 그대로. 맞나요? 네제곱근 마이너스 2라는 게 네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수야.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정의 자체가 되는 거야. 네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수. 그럼 밖에서 네제곱하면 뭐 돼야 돼요?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은 허수 있단 말이야, 허수. 네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네제곱근 마이너스 2의 네제곱 이렇게 하면 얘는 뭐 돼야 돼? 얘는 2가 돼야 되는 거지. 절대값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얘는 4제곱은 뭐가 돼요? 16이 되죠? 4제곱은 16이 뭐야? 4제곱도 16 되는 수 2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동일인가? 그럼 이제 그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지수가 뭐일 때야? 자연수. 그때 배운 거잖아, 그치?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 뭐 있었어? 얘기해보자. 첫 번째. 첫 번째 뭐 있었어? 곱하기는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 그런 거 있었고. 곱하기는 더한다. 그런 거 있었고. 두 번째. 곱하기는 나누기인가? 나누기는. 나누기는 이제 빼는 건데, 그때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지? n이 m보다 크다. n이 크면 뺀다. 같으면 1이다.
그 다음에 뒤에 게 더 크면 반대께서 이렇게 배웠죠, 그쵸? A의 n-n분의 1이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가로의 지수는 A의 m제곱의 n제곱. 가로의 지수는 곱한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죠? A, B, n제곱은 A, n제곱, B, n제곱.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맞죠? 또 우리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가 이제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지수가 유리수로. 지수가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이 됐어. 유리수까지 확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미 배웠지만 A 0제곱이 뭔지는 알죠? 1이야. 지금 새로 알려줄게 그럼.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뭐죠? An분의 A의 n제곱 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수는 분모로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새로 배웠어. 이 두 가지 조건들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두 가지 조건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2번에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에서 이 두 가지 조건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야. 여기서 한번 증명해 볼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에서 첫 번째 m하고 n이 같을 때 m하고 n이 같을 때야. m하고 n이 같으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하면은 m하고 n이 같으면은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A의 0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m하고 n이 같으면 결과가 1이잖아. 그럼 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얘가 뭐라고 정의가 돼야 되는 거야? 1이라고 정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A의 0제곱을 1이라고 하자. 그럼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가능해. 그래서 A 0제곱이 정의된 거고. 그 다음에 m하고 n을 비교했을 때 m이 2번에 0이 되는 거야. m이 0. m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a의 0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면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잖아. 근데 방금 지수가 0일 때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1 나누기 a의 n제곱 되는 거죠. 1 나누기 a의 n제곱이 뭐예요? a의 n제곱분의 1이잖아. 그게 결국 A의 n제곱분의 1인데 우리 뺐을 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지수법칙 성립하게 하려면 얘가 뭘로 정의돼야 돼?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가 돼야지 저 지수법칙이 유리수일 때도 그대로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 두 가지 성질이 정의가 됐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0제곱하고 1제곱. 그럼 지수가 정수일 때는 0제곱하고 이제 음수에 대해 정의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한 거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 정의됐다라는 거. 그럼 지수가 정수일 때 항상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0의 n제곱은 정의하지 않아. 0의 n제곱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럼 0의 n제곱이 정의하지 않으면은 뭐 n이 자연수일 때도 정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일까요? 자연수일 때는 원래 정의가 됐었잖아, 그치? 그럼 0의 n제곱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n이 뭐일 때? 0일 때하고 음수일 때 정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것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지. 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뭐야? 0의 제곱분의 1이잖아. 얘가 만약에 정의되면 어떻게 돼야 돼? 0의 제곱분의 1. 분모가 0인 거 원래 정의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수가 음의 정수 또는 0일 때는 밑이 0인 건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0의 0제곱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밑조건이 중요해. 밑조건. 밑조건이 뭐냐면 A가 0이 아니다. 지수가 정수일 때는 밑이 0이 아닌 경우, 밑이 0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 자연수일 때는 아니야. 자연수일 때는 되는 건데 0이거나 음의 정수일 때. 그리고 이제 진짜 유리수. 지수가 이번에 유리수로 됐어.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이제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냐면 유리수니까 이제 분수 지수들이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A의 n분의 m제곱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처음 보죠. A n분의 m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A의 n분의 1제곱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데 n분의 m제곱은 얘부터 먼저 볼게요. A의 n분의 1제곱은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n제곱하면 뭐 될까? 그러면 지수법칙 쓴다면 A 되잖아, 그치?
n제곱해서 a 되면 뭐야? n제곱해서 a 되면 n제곱분이잖아. n제곱분. 제곱해서 a 되면 제곱분이잖아. 세제곱해서 a 되면 세제곱분. 그럼 n제곱해서 a 되면 n제곱분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냐면 n제곱분 a야. 이렇게 근호를 만들어. 분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a의 2분의 1 제곱이면 제곱근 a. a의 3분의 1 제곱이면 세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얘가 그냥 3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세제곱하면 a 될 거 아니야. 그치? 세제곱근 a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분수는 근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a의 n분의 1제곱은 근호를 만들고 거기에 n제곱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 n제곱은 a에다가 이렇게 n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근호 형태를 지수로 바꾸는 거, 지수 형태를 근호로 바꾸는 거 이거 알아줘야 돼. 그럼 얘는 이제 뭘 가지고 증명하냐면 저기서 이제 세 번째 a의 n제곱 곱하기 이거의 n제곱은 여기에서 요거에서 a의 n제곱의 n제곱 요거에서 이거를 수박하게 돼요. 첫 번째 m이 n분의 m이라고 할 때 n을 왜 n분의 m이라고 하면은 지수가 이제 유리수가 됐으니까 m이라는 걸 이제 유리수 지수로 만들어 본 거야. 이때도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m 대신에 n분의 m을 넣었어. 그럼 a에 n분의 m제곱 n분의 m 제곱분의 요게가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은 얘랑 얘 곱한 게 이제 지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a의 m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요거 이제 뭐예요? 이거 양수죠, 양수. a가 양수인데 양수에 뭐 제곱하면 양수야. 양수. 그러면 동그라미 친 거를 n제곱 했더니 얘가 됐어. n제곱해서 얘 되면은 얘는 뭐예요? n제곱근이잖아. 우리 어떤 수로 n제곱해서 얘 되면은 얘 n제곱근이잖아,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동그라미 친 수가 뭐가 되냐면 a m제곱에 n제곱근이 되는 거야. a m제곱에 n제곱근. 맞아요? n제곱해서 얘가 됐으니까 넌 n제곱근이야, 얘. 그러면 n제곱근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a m제곱에 n제곱근이면 어떻게 쓰는 거야? n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n제곱근이니까. 뭐가? 얘가 a의 n분의 n제곱. 그러니까 n제곱해서 얘가 됐어. 잘 봐봐. a의 n제곱이 b 이렇게 되면은 n제곱해서 b 됐으니까 a는 b의 n제곱근이야. a 너는 b의 n제곱근, b의 n제곱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는 m이 n분의 1일 때 두 번째 증명하려고 m 대신 n분을 집어넣으면은 a의 n분의 1제곱에 n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지수법칙 사용하면 얘가 뭐 돼요? a 되는 거지. 곱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 부분이 양수거든? 얘가 양수인데 n제곱해서 a가 됐어. n제곱해서 a 되면 어떻게 돼? a의 n제곱분 이렇게 되는 거. 원래는 양의 n제곱분이 양수라서 a의 n제곱분이 되는데 그럼 a의 n제곱분이니까 뭐야? n제곱분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a의 n제곱분 중에 양수인 거. 뭐가? a의 n분의 1제곱이. 가정이 조금 어려워. 일단은 이 결과들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거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 기본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수가 정수일 때 미적분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밑이 0은 안 되겠죠? 유리수 안에 이제 함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미적분은 일단 0이 아닌 건데 여기서는 이제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 뭐가 있냐면 이제 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밑에는 일단 조건은 양수야. 먼저 얘기해볼게요. 밑 조건은 양수인데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제곱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지수가 유리수죠. 지수가 유리수인데 밑이 음수예요. 그렇죠? 지수가 유리수고 밑이 음수야. 근데 원래는 지수 법칙이라는 게 공식이잖아요. 공식. 공식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수 법칙은 공식인데 여러분들한테 원래 이런 문제 주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원래는. 그쵸? 순서대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되죠. 4의 2분의 1 제곱. 아까 뭐라 그랬어? 루트 4라 그랬죠? 루트 4가 뭐야? 2잖아. 이렇게.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수 법칙이라는 걸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지수 법칙 사용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이거 먼저 곱할 수 있다는 게 지수 법칙이잖아. 먼저 곱하면 어떻게 돼?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뭐죠? 마이너스 1.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밑이 음수인 경우,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수학에서 어떤 특정 경우가 안 되면 그 경우 다 빼버리고 공부해요, 원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밑조건이 뭐다? 양수다. 아주 중요하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 밑조건이 양수다. 왜? 음수일 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항상 안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얘가 3이고 3분의 1이면 되는 거잖아. 얘가 3이고 3분의 1이면 먼저 곱해도 마이너스 2고 이거 하고 해도 마이너스 2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쪽번에 양수다. 그럼 여러분한테 마이너스 2의 3제곱에다가 3분의 1제곱 이렇게 문제를 줬어. 그럼 얘랑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맞지만 계산 방법으로는 틀리다 이거지. 문제집에 그런 것들이 있어. 계산 방법이 맞는 것을 틀린 것을 할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거든? 답이 맞으니까. 이런 건 계산 방법이 틀린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계산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8에 3분의 1 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8에 3분의 1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계산이 지수법칙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밑이 유리수인 경우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겠어? 네 번째 유리수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유리수 합쳐가지고 실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지수가 실수일 때. 여기까지. 지수가 실수일 때는 이제 무리수 지수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리수 지수. 그러니까 2의 루트 2제곱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수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무리수인 거. 그러니까 실수까지 확정했을 때는 이 무리수 지수까지 정의하고 싶다는 건데 2의 루트 2 제곱은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루트 2가 뭐예요? 어느 정도 되는 수? 1.414 정도 되는 거죠. 1.414. 2의 1.4제곱. 2의 1.4제곱을 계산해 본 거야, 그 사람들이. 계산해 봤더니 2.6390이 나와요, 6390. 그 다음에 2의 1.414 이걸 계산해 봤더니 2.6573 많이 다르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근데 2의 1.414 제곱을 하면 또 별 차이가 안 나. 2의 1.414 제곱하면 2.6647 여기서보단 차이가 안 나죠? 한 번 더 해. 얘 1.4142 이렇게 되거든? 1.4142 하면은 2.6651 거의 차이가 없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봤더니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2의 루트 2 제곱은 이 루트 2를 한없이 계속 키워가면서 근사값을 구하고 걔가 가까워지는 값을 이 루트 2 제곱으로 정의하자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 그거 구하라 이런 문제는 절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야? 얘가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져.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이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2의 루트 2 제곱으로 정의.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2의 루트 2 제곱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얘는 밑조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실수가 됐을 때는 그냥 이제 유리수일 때 밑조건이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밑조건이 양수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게 이제 지수 법칙이야. A의 n제곱 A n제곱인데 일단은 지수 A에 대해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 거죠. 맞죠? 지수가 자연수일 때
이 조건이 뭐예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으니까 뭐 실수. 정수일 때는 아까 미조건 뭐였죠? 정수일 때는 0이 아니다. 유리수일 때 미조건은 양수다. 맞죠? 실수일 때 미조건은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법칙 새로 추가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죠? A의 0제곱이 얼마다? 1이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얼마다? A의 N제곱분의 1이다. 마이너스는 분모로 내린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일 때 두 개 추가됐잖아. 뭐하고 뭐죠? A의 N분의 1제곱은 뭐다? N제곱은 A. 근호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A의 N분의 M제곱은 A N분의 M제곱은 N제곱은 A의 M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 두 가지 사실 되는 거야. 알겠죠?